오는 목요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5 창조경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 3년간의 창조경제 성과를 종합해 소개하는 창조경제 종합선물 세트인데요. 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함께 박람회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창조경제 박람회, 좀 일반인에겐 다소 낯선 이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박람회이고 또 왜 열리는 건지 그 개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박람회는 13년부터 열렸으니 올해가 이제 3회째가 네. 되고요.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 모든 성과를 보여주는 그 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 13년도에는 이제 그 생각이 현실로, 네. 상상이 가치로라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주로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그런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다. 창조경제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그런 걸 했었고요. 네. 올해 주제는 이제 내일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미래의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일을 창조한다는 주제로 저희가 올해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 창조경제 성과를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창조경제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박람회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13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3회째인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는 또 작년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올해는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네. 예. 그 작년에 한 800개 정도 그 기업과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1,10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1,600개 정도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볼거리와 느낄거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올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네. 올해 7월 달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 17개가 만들어졌고,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보육하는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기업들의 성과가 지금 아직은 좀 일천합니다만 그 성과를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기존의 농업이라든지 제조업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보도에서도 말씀하신 주행 조종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첨단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같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맞습니다. 풍성한 네. 박람회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볼만한 전시 프로그램, 이건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이제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 보유게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보유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DOT라 그래가지고 그 다트라는 건데 점자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점자 시계인데 창업을 한 친구가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한 1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도 깜짝 놀라는 정도로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 회사에 있는 그 미국 그 CFO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오늘 정도로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태그웨이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웨어러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계시면 자동적으로 그 체온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오시면 이제 자율주행 조종차도 이제 한번 타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인기도 옆에서 볼 수가 있으시고요. 드론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대회도 있고, 또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17개 창조경제센터에서 50개 기업들의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수탁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창조경제센터를 이제 중심을 하는 것이고, 그 50개 말고도 지금 이제 중기청이라든지 특허청 요번에 같이 하거든요. 그 중기청의 벤처창업 박람회, 특허청의 지식산업대전 같은 큰 잔치가 있어서 거기 우리나라 중소벤처 숱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함께 느끼실 수 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민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전시 행사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행사도 한번 말씀을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이커스 존이라 그래요. 요즘 이제 메이커 운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그 뭐 이렇게 그 아두이노 같은 이런 저 여러 가지 부품을 써서 직접 만들어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메이커스 존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이커스 존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오셔도 되고 친구들과 함께 오셔도 되고 연인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피규어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경연도 해보고 그다음에 좋은 강연도 들으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밖에 가지 마시고 네. 따뜻한 그 실내에서. 코엑스로 오셔가지고 즐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면은 이 멀게만 느껴졌던 창조 경제 좀 가깝게 바로 재미있게 느껴질 것 눈앞에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으로 느끼실 수 그렇죠. 있고 네. 있고요. 정말 예.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이번 박람회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 스타트업 기업에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된 것들이 있나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네.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자유무역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투자를 받는 곳인데 진출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유무역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그 엑셀러레이터라 그래갖고 이제 창업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그걸 전문하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과 그다음 벤처 캐피탈과 같은 그 금융 회사들 그런 분들이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성과를 데모하는 그 엑셀러레이터 통합 데모데이라든지 글로벌 투자데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해서 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소액 투자가들이 자유롭게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의로 제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 투자 대회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나니까 창조 경제에 참여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주체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전국에 개소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스타트업이 또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다거나 인상적인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뭐 이오톡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 아주 쉽게 그 들을 수 있는 예. 걸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력 발전소도 만든 지금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친구가 있습니다. 예. 파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섬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해서 자립성, 에너지 자립성을 할 수가 있는 그 네. 정도의 기술인데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직접.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뭐 IT와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 그 저희 말해서 이제 그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과 관련되는 것도 많고 굉장히 한번 오시면 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유네스코가 뽑은 세계를 바꿀 기술 1위에 선정된 기업. 예, 아까 그게 태그웨이란 웨어러블, 웨어러블 전력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아주 그 초소형 그 저기 부품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지금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이런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 뭐 1년 반 정도라고 네.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그 13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창조학부 자체가 출범이 늦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제도적인 정비, 세제적인 정비를 쭉 해온 그 인프라를 정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전국 17개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프라가 갖춰졌다.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인프라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민들이 이용하느냐가 문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적인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그 신용불량자,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망하면 바로 이제 신용불량자,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금융기관 대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한 5년까지는 창업 5년 기업한테 연대 보증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신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줄여드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신발끈 동여 매고 해야 될 때로. 네, 그래도 인프라가 확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혁신적인 산업 발전이 이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창조경제라는 말이 뉴스에서는 많이 들리는데 실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할 때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모든 제도나 정책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창조경제가 국내에서도 이제는 아마 창업하는 분들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저희가 2000년에 있었던 벤처 붐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엔 아직 좀 미약한 것 같고요. 다만 그 해외에서 OECD나 다른 국제회의 이렇게 가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난번 OECD 그 과학기술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창조경제 전략을 핀란드 혁신 전략과 함께 세계 각국이 좀 이렇게 벤치마크를 해야 될 그런 혁신 전략이 하나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창조 경제가 꽃피울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고 전 세계도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의 사례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가동 중입니다. 창조 경제 중요한 이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충분히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17개지만 이제 주어진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주로 이제 대구, 대전, 부산, 경기, 서울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디어도 교환하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소위 말해서 테이크오버를 했다고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붕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선발 센터들이 이제 가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과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기업들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온 것들 그대로 할 바에 뭐 저기 창조경제 혁신센터 왜 만들었냐 하는 거니까 센터를 만들면 그 계기로 해서 모든 역량을 혁신과 창조의 방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런 노력이 이제 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지만 좀 그 외 지역은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가 중점적으로 그 앞으로 지역 특화 산업 위주로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뭐 지역 내에서나 지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G20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등 다자간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뭐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국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G20이나 지금 APEC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글로벌한 저성장 문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자리가 그 옛날보다 이렇게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문제, 그다음에 저성장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경제 구조, 사회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밭을 가는 것이다. 밭을 갈면 거기서 예를 들면 벼가 자라느냐 씨앗을 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는 것은 구조개혁으로 밭을 간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씨앗인데 그 씨앗이 엄청난 그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의 먹을거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그 씨앗인 것이죠. 그런 씨앗을 선별적으로 잘 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했고 특히 이제 그 포용적인 성장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이 개도국과 함께하는 개도국을 도와줄 수 있는 과거같이 이제 개도국한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창조경제 전략과 같은 실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개도국, 선진국을 다 불문하고 우리 창조경제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만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이 밭을 가는 방법, 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함께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